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논객이신 전원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가 모레 목요일 날 드디어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선고를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무려 98일만 100일만입니다. 석 달하고 열흘 만에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최재형 감사원장은 변론을 딱 한 번 했습니다. 3시간 하고 땡. 더 들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검사들은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땡. 삼척 동자가 봐도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98일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네. 그 법 위에 서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편이지 정의의 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네.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반 조금 넘었는데 네. 탄핵 소추가 29번이나 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후한무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감사원장 탄핵은 딴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를 캐고 있다 하는 오로지 그겁니다. 표적감사라는 말 붙였었어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잘 되는 칼인 이창수를 불러다가 서울중앙지검장 앉히니까 째가닥 탄핵해버리고 차장 탄핵하고 그 밑에 부장 탄핵하고 이게 많은 짓이냐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이 있죠. 2월 26일 날 그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리는 형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되면 3월 26일. 예, 예. 3월 26일 네. 선고가 되면 이제 대법원 판사들을 일제히 다 탄핵을 해버린다. 오. 탄핵 수출을 다 해버린다. 그럼 대법원이 마비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러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 정권 그 3년이 안 됐는데 탄핵 수치가 29번 있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다 이뤄졌어요. 특검 법안이 계속 폐기가 되면 한 줄 바꿔서 24번이죠. 특검 법안이 제출이 됐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생 법안을 그만큼 신경을 썼으면 지금쯤 아마 우리 민생이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민생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그 포퓰리즘적으로만 신경을 씁니다. 뭐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준다라든가 그리고 초부자 감사는 안 돼 이러면서 이게 그래도 뭐 장족이 발전을 했죠. 이 상속세 기본 공제로 18억까지는 가능하도록 한다라든지 부부 간에 상속세를 면제를 하는 것 그건 사실은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그래요. 국회의원들에게도 만나면 야 너희들 공부 진짜 어른이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 5나라가 한 거 중에 잘한 거 실패한 거 딱 하면 싱크로율이 90% 넘어. 네. 우리나라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 네. 인구하고 뭐 그 소득 그렇죠. 이런 게 비슷한 나라들. 예. 지금 독일만 이제 인구가 한 8천만 되거든요. 네. 총독이 되고 나서 나머지 영국도 6천만 되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4천만이고 예. 이러니까 요 나라들 예. 그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싹 갖고 오면 아주 비슷하죠. 그 우리가 그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리고 우리보다 사실은 앞서서 다 걸어간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쪽 정책을 공부를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설령 본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중에 그런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제야 98일 만에 이제 예. 탄핵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는 걸 보니까 헌법을 밟고 서 있는 헌재다. 떠받드는 헌재가 아니라. 그 3월 7일 날 예. 합의 25부 지기현 부장이 네.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기현 부장하고 박수를 치는데 나는 박수 안 쳤어요. 아 왜요? 그때가 언젠데요 벌써. 구속 취소를 청구한 때가 벌써 언젠데 이제 왔어. 예.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컨대 구속 기간을 도과를 이미 해버려서 그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위법하다. 왜 그 지금까지는 날수로 했을지 몰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이 이익으로 해야 된다. 그는 형사법이 대군식에 비추어서 네. 이건 피의자인 참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편에 서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 감방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됐든 정말 일일이 여삼추다 할 정도로 감방안이 힘든 건데 헌법 재판 하는데도 방어권이 얼마나 제한이 돼요.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은 그거는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처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걸 한 달 넘게 끌고 있다가 이제야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국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말도 아닌 거죠. 예. 일찍이 판단을 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이번에 첫 번째 사유가 그거잖아요. 네. 이제 날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네. 앞으로 피고인이 이익에 비추어서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이 맞다. 그건 정말 내가 박수를 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면 꼬리를 흐리고 있어요. 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꼬리를 흐릴 문제가 아닙니다. 삼척 동자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글만 깨우치면 한글도 못 읽어요. 예? 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데 이 오동훈이가 국회에서는 어디서든 자기들은 수사가 적법하다면서 눈을 팍 노려보고 네.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우리는 적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가 이게 관련된 수사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서울 고검의 박세열이가 만든 특수본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냈던 얘기입니다.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직권남용을 수사한 흔적이라도 있어야죠. 직권남용을 어디를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있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런 증거가 아무리 찾아볼 애가 없었다. 관련 범죄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기현 부장이 원망스럽다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거 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요. 이건 우리 모든 법률가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연관된 모든 판사들 모든 검사들 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영을 떠나서 내 민주당 쪽에 고등검찰청장을 지낸 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좀 달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잖아요. 근데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법을 그러면 어디로 배우느냐? 눈 감고 배우느냐? 하필은 그 부분을 읽지 않았느냐? 근데 묻고 싶어요. 정말. 수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영장.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자, 김광일 선생이 존경하는 김광일 선생이 어느 날 존경하는 이거는 정치인들 서로 욕할 때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근데 영국 의회는 그거 안 붙이면 징계 사유가 돼요. 네. 제가 우리 전원책 선배님의 존경을 받으니까 저 존경 안 받아도 되는데 저 비난하지만 나 말아주세요. 존경합니다 그냥. 근데 우리 이런 걸 시간 뺏지 말고. 예. 자, 존경하는 김광일 선생을 저 앞에 있는 이현주 작가가 네. 수사권도 없는데 예. 오늘 잡아가서 예. 재판 회부를 해버렸다. 그런데 아무도 김광일 선생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판사도 묻지도 않고 검사도 확인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 눈에라도 보이는 건데 법조인들이 일치 단계를 한 것처럼 아무도 여기서 아니 얘기를 하고 있지 생각해 않는 보세요. 현상. 수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영장입니다. 네.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둘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판사 하나 이 판사 3명은 네. 청구를 한 공수처 오동훈에게 당신 내란죄 수사권 있어? 물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도 안 물었어요. 비상입법기구가 뭡니까? 그거 딱 한 번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감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이고 뭐고 다 도외시하고. 예,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가라고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자 전부 다 시험 새로 치자. 시험 새로 쳐야 된다. 시험 새로 치자. 옛날에 내가 쓴 그 자유의식들에 그런 한 규제를 쓴 적이 있어요. 솔직히 유신헌법으로 그 헌법 공부하고 네. 시험에 통과를 해서 지금 대부분 판사고는 자들이 있다. 네. 다 시험 새로 치자. 그거 아주 정말 빛나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시험 네. 새로 쳐야 몇 년에 한 번씩 쳐야 됩니다. 헌법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새로 쳐야 되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칠까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번 칠까요?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헌법 이 세 개를 같이 치고 그리고 제가 이왕이면 하나 출제를 하고 싶어요. 정의론. 네. 정의론 과목도 하나 넣어서 네. 무엇이 정의인지는 묻고 싶어요. 그 자들에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 변호사님께 여쭤보라 저한테 또 이렇게 요구를 하신 분도 있는데 첫 번째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됐을 때도 그렇고 이제 모레 최재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도 그렇고 만약 그때 기각이 나오면 놀랍게도 그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검사들 다 개인 사비로 변호사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변호사비 변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예. 이게 그 이 기각됐으니. 아니, 탄핵 소추를 해서 예. 가령 그 기각이 될 경우에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하긴 위법한데 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 뭐 이런 것 같으면 또 몰라도 네. 애초에 탄핵 소추를 한 그 내용이 인정이 되어버리지 않고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허영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서 네.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뭐 각하가 된다면 네. 탄핵 소추를 한 쪽을 의회를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와, 그거 정말 권한을 줘야 한다. 그가 그래 번쩍 대등한 뜨입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가 번쩍 뜨여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게 다른 고위공직자는 몰라라. 적어도 대통령을 대통령은 탄핵하려다가 그래야죠. 그게 예. 각하가 된다든지 기각이 되면은 그 탄핵안을 발의한 정당은 해산하는 걸로. 그리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통령을 인신구속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한 거는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장경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랬단 말이에요. 6글자 야. 증거 인멸 우려. 예, 네. 예. 핵심 단어만 딱 뽑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정말. 이게 가령 그 우리가 인신을 구속할 때 고려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든가 네.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원수잖아요. 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럼 국격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맞습니다. 국격의 문제.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맞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개 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래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 판사의 변명이 지나지 않아요. 진영에 빠진 판사의 변명이 지나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나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보수 논객이라는 걸 가급적이나 떠나서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어디까지나 그 요 문제를 얘기할 때는 법률가로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내가 그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린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변호사를 개업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그 개업한 변호사 1,000명이 안 됐습니다. 이게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적어도 한 10,000명 될 겁니다. 서울에만. 네. 그런데 이 많은 법률가들이 있는 나라 정말 그 길거리에 있는 식당처럼 변호사들이 널려 있는 이 대명천지의 그 서울에서 인신구속을 대통령을 인신구속을 하는데 딱 15자로 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명백한 불법 영장인데 그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다. 이래 놓고도 너희들이 살아남으려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그런데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묻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예. 이게 지금 그 법조인들은 이게 뭐 영장을 발부하고 뭐 그 석방을 하고 구속 취소를 하고 이런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건 체제 전쟁이다 이게. 근데 이쪽은 목숨을 걸었는데 전 변호사님 이쪽은 목숨을 걸었는데 그리고 몸이 깜빵 안에 들어가서 52일 동안 거기서 썩어야 되는데 저쪽은 탄핵소추 구속영장 딱 발부했다가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아니, 예? 그 사람들은 나중에 풀어주면은 아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알았어 그리고 땡 저쪽에서 탄핵소추했다가 기각 아 알았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했다니 땡 그 동안에 대통령이 당하는 피해 국민이 당하는 피해 이 피해는 도대체 어디 가서 변상을 받습니까? 아니 저는 그 내 진영을 떠났어요. 난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그 7일날 오후부터 비상의총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한다면서요, 지금. 예, 로튼도 네. 올해서 그 시위도 하고. 오후 2시에 예. 비상의원 비상자는 원래 대통령이 계엄 앞에 붙였는데 예. 요즘은 자기네들이 모든 게 다 비상이에요. 항상 비상이죠 지금. 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장외 투쟁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하겠다. 네. 이 30번째는 심우정 검찰총장, 총장. 그리고 31번째는 최상목 유권한데 네. 이게 탄핵을 하겠다. 야, 나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그 자기들은 무소불위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이 어떤 판단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건 완전 죽이놈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수 횡포.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를 했던 그 다수의 폭정, 티레너보다 머저리티. 이게 무섭다는 걸 우리 책에서만 읽었지. 이처럼 무서운 거. 이걸 아마 87 체제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들이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설마 이렇게까지 예. 하랴. 이 절대 고민하지 않았을 그분들의 거예요. 상상력 속에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예. 있는 거죠. 절대 다수가 주어진다고 해서 끊임없이 특검을 내놓고 탄핵을 하고 또 그게 뭐 특검이 폐기가 되면 또 특검만 또 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탄핵안 첫 번째 나왔을 때 난 그 이건 아직도 나는 참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게 표결 불승립이다. 아니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표결 불승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 표결을 다 했는데 정족수 미달일로 부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걸 우원식이란 국회의장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개표하지 마. 표결 불승립이야. 네. 개표를 할 필요가 없다. 뭐 개표를 하나 안 하나 부결된 거는 맞는데 네. 그걸 그래서 부결이 아니라 표결 불승립이라고 하니까 같은 회기 안에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들이라면 네. 이 왜 같은 회기 안에 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겁니까? 각하를 해야죠. 그렇죠. 표결 불성립은 이건 이 폐기 처분해야 될 요건에 해당된다. 예, 각하 사유는요. 그거 하나 있죠. 예. 또 하나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라는 걸 속 빼냈잖아요. 네. 그 탄핵 소추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탄핵 내란죄로 속 빼고도 내란 행위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헌법 위반으로 그대로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뭐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세 글자를 빼고 대신에 내란 행위 네 글자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눈 가리고 말이 안 되는 아웅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 난 왜 각하를 해야 되는가 보면 우리가 헌법 배울 때 다 배우잖아요. 이 헌법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사법심사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가 인정이 광범위하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8년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4억 5천만 불을 북한에 보냈단 말이에요. 맞아.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돈이 하루 늦게 오니까 정상회담을 하루 미뤄버렸어요. 김정일이가. 심지어. 예. 난 왜 돈 안 줘? 노골적이야. 예. 돈 받아 나는 만날 수 있어.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찰이 그걸 통칭으로 딱 한 거예요. 네. 이걸 갖고 이 노 대통령을 다시 불러서 소환을 해서 만약에 구속이라도 시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가가 그리고 국격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덮자 통칭이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에 정해져가 있는 비상대군이란 말이에요. 네. 이 비상계엄은 네. 그걸 이제 국가긴급군이라고도 하는데 그 선포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 요건을 심사를 하고 그 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어요. 네. 나중에 그걸 정치적으로 부담을 질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네. 그런데 그걸 내란죄로 의율을 한다? 이러니까 그 헌법학자들 특히 허영 교수님 네. 이 내가 알기로는 문명국에 비상대군을 발동했다 해서 통치권자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허영 교수님이 훔볼트상이라는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 예. 그게 뭔가 하면 헌법학계 예. 특히 헌법학계에서는 노벨상보다 더 높은 상이에요. 아. 네. 그 훔볼트상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헌법학계 노벨상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마 보은대학 교수하고 계실 때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도 처음부터 풀빵 사진과 함께 다 작게놨죠. 네. 사실은 판매를 다 하려 해도 예, 모자란 그런 그런 일이었었는데. 그런 그 헌법학계 권위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이 야, 문명국에서 비상대권을 발동했다 해서 통치자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 어떻게 해? 통치자가 무슨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겠느냐? 내란이라는 것은 국권을 완전히 문란시키거나 마비를 시키거나 네. 하는 어떤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왜 그런 걸 하겠느냐? 옛날 왕정 시대로 말하자면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그렇죠.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이제 목요일 날 이 감사원장 선고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걸 놓고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기각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은 인용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인용으로 나가고 싶어도 지금 무슨 심리 미진이에요. 내가 보기로는 이게 지금 심리가 다 됐다. 이래서 모든 그 이 쟁점에 대해서 쟁점상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큰 쟁점은 세 개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작은 쟁점은 많아요. 네. 예, 쟁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다. 그렇게 되면 저부터 오물통 들고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우선 곽종근이가 네. 자기 20년 직위에게 예. 내보고 양심 선언을 하래. 내 좀 연극을 하게. 양심 선언을 하래. 아니면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 누구야? 나 좀 도와줘.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적어도 이런 게 폭로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 곽종근의 증언이 12월 6일 날 나오고 네. 아마 12월 7일 바로 그 이튿날 이 증거는 명백히 오염된 증거로서 민주당도 큰 실수를 했다. 김병주와 박선원 사이에 이 중요한 증인을 앉혀놓고 증언을 하도록 하고 그걸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오염된 거다 이게. 네. 이래서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렸다. 이 사람 증언을 이제 못 쓴다. 그 20년 직위하고 통화를 해서 그게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입니다. 예. 네. 5일 저녁 7시 반인가 그래요. 네. 그 시간까지 나왔더라고. 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12월 3일 저녁에 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 날 새벽에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12월 4일 낮 시간 낮에 이제 한 게 김병주 쪽에서 전화가 갔다는 거거든요. 연락이 갔다는 거거든요. 자, 내일 곽종근한테. 예, 내일
우리가 갈 테니까 위병소에 갈 테니까 네가 나와라. 그리고 이미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조율까지 마쳤다 하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 보도는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정언은 명백히 만들어진 정언이고 오염된 정언입니다. 거기다가 박종근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은 다시 다 못 쓰죠. 다 못 쓰는 거죠. 이게 선진 법정 같으면 애초에 네. 논외로 쳐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박종근은 아예 그 사람이 한 말은 검찰에서 했던 경찰에서 했던 공수처에서 했던 국회에 가서 했던 예, 그 사람 말은 예. 다 폐기 처분. 그리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던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방해죄로 다 아마 손에 수갑을 차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다 사법방해죄. 박종근 귀에다 대고 내란으로 엮겠다느니 뭐 양심선을 하라느니 뭐 이런 말을 속삭인 사람들. 그 우리로 치면 뭐 모해 위정 뭐 교사라든가 네. 뭐 이런 그냥 위정 교사라든가 이런 식이죠. 네. 그런데 미국 같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사법방해죄 이래가고 엄히 처단을 해버리죠. 말 한마디 한 건씩 실체적 경합으로 실제로는 뭐 징역 뭐 7년 뭐 10년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몇십 년씩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이 괘씸하다 이래고 사법을 능멸한 거니까 사법 방해는 본 죄보다 더 중형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네. 주로 가석방 없는 징역 30년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거기는 가석방 없는 걸 판사 취향에 따라 붙일 수가 있으니까. 네. 가령 강도를 했는데 강도가 징역 10년짜리 강도 짓을 했다. 그런데 그 강도 짓을 한 범인과 그 주변인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10년 징역은 별도로 놓고 사법 방해에 대해서만 징역 30년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겁니다. 이러니까 그 정말 이 쇼생크 탈출처럼 땅 파지 않고는 못 나오는 자,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좀 답을 아니, 직접적으로 그런데, 좀 해주세요. 그건 자, 보세요. 그래서 헌재가 잠깐만요. 자 줄줄이 기각하고 마지막에 대통령만 인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심리 미진인데 과연 그럴 배짱이 있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 진술 사건 때 본 4대4 네. 4대4 중에서 내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이념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은 내부는 있다. 거기에서 제가 질문 저희 시청자가 댓글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김형두와 김복형을 설득하고 있다. 문영배가. 그렇겠죠. 그 소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문형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고요. 그 다음에 김형두, 김복형 이 두 분은 중도파로 분류되어 있는 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6명의 그 인용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원래 4명 빼고 2명을 거기다가 덧보태야 되는데 그 2명 덧보탤 수 있는 대상으로 김형두, 김복형 한 분은 남성이고 한 분은 여성입니다. 이 두 분 재판관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전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를 이미 익히 들어왔다라는 말씀. 김영두 재판관은 그 헌법재판관 가기 전에는 그 전에 네. 우리 대법원장 후보로 꼽혔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 실력자로 소개한 분이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법 이론에 굉장히 정치하고 법 이론에 정치한 분들이 네. 이념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김영두 재판관을 믿고 싶어요. 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도 여성 재판관이지만 네. 그동안에 판결을 쭉 한 걸 보면 네. 굉장히 강단이 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두 분에 대한 나는 신뢰를 갖고 있는데 뭐 그 이렇습니다. 지금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뭐 민주당과 내밀한 연락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나는 믿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요 사이 또 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은영 얘기가 또 나온다. 또 마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해서 마 얘기가 나오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쪽에서 변론 재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말이 이제 법률가들 사이에 네. 국민의힘 안에 있는 법률가들 사이에 돌다가 지금 변론 재개 신청하면 안 된다. 가령 이번에 곽종근이 그 이제 그 전화 내용이 음성 파일이 폭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홍장원의 그 메모 네. 그것이 그 메모 뒤에 가필된 부분이 박선원의 필적과 필적 동일한 감정.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하는 미디워치에서 그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다 그 감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변희재 씨가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적어도 변론 제기를 할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변론 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민주당에서 왜 지금 마흔을 자꾸 또 결론을 끄집어내겠느냐 임명하라고 지금 아직도 5대3입니다. 왜냐하면 5대3 아직도. 예, 이쪽보다는 그쪽이 첩보가 더 많을 테니까. 네. 그래서 5대3이니까 저렇게 만약 임명이 또 목을 엄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변론 제기하지 이제 말자. 여기 보시면은 석관에서 방금 들어온 건데 일단 변론 제기에는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괜히 마은혁을 예. 자꾸 들썩이게 만들까봐. 지금 그리고 마흔역에 대해서는 그 일단 내가 마흔역이라면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벌써 헌법재판 후보자가 돼서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른 게 예. 얼마나 오래됐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김문수 장관은 네. 내가 알기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야 딱 한마디 모습 꽉 박아버려서 그냥 인민 노련의 예. 핵심이었어. 예, 내가 너무 잘 알아. 네. 모습 꽉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인데. 그렇죠. 네. 그 김문수 노동계에 있었던 일들 예. 거기에 사상적 뿌리를 대고 있는 것이 어느 가닥인가 잘 알고 있는데 인천 지역 노동 민주노동연맹 거기가 어떤 곳인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인데 그게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라고 딱지를 딱 붙여놨으니 그게 어떡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침마다 이제 평일을 계속하는 모양이에요. 쟁점 정리를 하나씩 아, 해가는 예, 모양인데 예. 이게 가령 일부에서는 이거는 각하사유다고 해서 또 고성이 또 터져 나왔다는 말이 있고, 예.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건 이제 일단 딱 접어놓고 가자. 네. 그래 하나씩 가는데 이건 증거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의외로 많은 거예요. 곽종근도 모두 다 제외, 홍장원도 모두 다 제외. 거기다가 그렇게 제외시키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다가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불필요하게 제한을 한 그러한 예컨대 정인신문을 초식에 갖다 놓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초식에를 갖다 놓은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초식에 있는 거예요? 갖다 놓고 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마 변호사한테 옆에 적어서 줘. 메모해서 줘. 뭐 이런 것들. 이건요 앞으로 역사에 남을 에피소드입니다. 나는 헌법재판관 문영배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왜 했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린 겁니까 도대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든 네. 그런 게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다 법률가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올라갈 정도로 판사를 다 수십 년씩 한 사람들 어느 아닙니까? 쪽에서나 다 신망이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내가 보기에 이건 정거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이거 심리미진이다. 이러면 심리미진이다. 이 상태로 그 만약에 재판한다면 심리미진이다. 큰일이다. 어차피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과 상관없이 네. 그래 4월 18일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네. 다시 변론 재개를 하자. 그러면 나머지 40명도 임명이 안 되면 6명뿐이잖아요. 네. 예, 6명뿐이면 또 나중에 뭐 추가로 그 국회 요구를 하든지. 아니 세상에 말이죠. 피고인의 인권과 피고인의 유무죄를 법리에 따라서 따지는 때가 이 판사의 퇴임식 날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게 그래서 말이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두 재판관들이 퇴임이 4월 18일 정해져 있으니 그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의 재판이 어디가 있어요. 재판관이 뭐길래 그 사람 퇴임 날짜에 맞춰서 국가의 원수의 운명을 결정을 짓습니까? 내가 그래서 요사이 내가 이거는 뭐 요사이 그 책이 그거는 이미 오래전 책이니까 옛날에 다 팔아먹은 책이니까 책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내가 쓴 자유의식들에 쓰는 내용인데 레지스 드브레라는 그
예, 매체학자로도 하죠. 이 프랑스 학자인데 네. 이 그냥 미디어 알러지 이걸 이 단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 미디어에 대한 알러지. 예. 그 이분이 쓴 지식인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분이 책이 그 한 두 권이 번역이 돼가 있는데 지식인의 종말은 내 서재에 있고 또 한 권은 내 서재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식인의 종말에 내가 키워드만 내가 여쭤보았는데 재밌어요. 예. 예, 지식인들은 자폐증 환자다. 내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 자폐증 예, 환자다. 우리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여기에 딱 대입을 거꾸로 하면 지식인을 쏙 빼내고 네. 법조인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 아. 정치인을 집어넣으면 더더욱 같습니다. 지식인은 자폐증 환자다. 별 뚜렷한 전망도 없고 그리고 현실 감각도 없는 채 도덕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너무 적극적이다. 너무 적극적이다. 네. 그런데 매스컴에 의해서 스타로 떠오른 자들이다. 그런 적극성으로 매스컴에 의해 스타로 떠오른 자들이다. 뼈 때리는 그런 말이네요. 인간을 지식인으로 부르고 네. 나는 요사이 우리나라의 법조인 정치인들 여기 대입을 하면 똑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참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그들은 뉴스에 반응을 하고 뉴스에 반응을 하고 사진 찍히는 걸 무척 좋아하며 예. 공격에 대해서 집요하게 반응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집요하게 반응을 한다. 네. 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 끝까지 집요하게 반응하는 야당의 모 인사들, 모 인사 그리고 여당의 모 인사 뭐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건 개인의 명예에 연관된 문제니까 성함을 굳이 안 밝히겠는데 이런 자들을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축출하지 않으면 진짜 이건 우리나라 정치 발전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그 지기현 부장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하는 걸 딱 보고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반응을 쫙 봤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입니까? 비로소 사설에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함에 관해 사설을 썼더라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래도 나아요. 유일하게 신문 한 면을 할애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깨버린 게 지금 누구냐 한번 봐라 이게. 네. 그 세 군데 꼽아놨더군요. 예. 네. 국회, 예, 그리고 공수처, 공수처. 그리고 헌재. 헌재. 예. 근데 특히 공수처 오동훈이가 보면 질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어차피 앞으로 수갑 차고 깜빵에다가 못 나오겠구나 하는 걸 아마 본인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난 느껴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한 짓이 너무 엄청난 짓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수사권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합니다. 나한테 수사권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환을 했고 불응을 하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것도 다 서재지 관할로 해서 정상적인 관할이다. 그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관할이라고 봐요.